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식왕 특강을 맡게 된 와운의 파트너 박우신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와운의 파트너로 들어온 지 일주일여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어오자마자 이번 주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죠. 그래서 사실 주말을 맞아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그나마 다행히도 지금 미국장이 반등을 했어요. 간밤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의미가 있는 반등세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추석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한번 주말 동안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금일 강의를 좀 드릴 내용은 BTS라고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BTS의 나비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가장 큰 어떤 업종이나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게 될 때 보면 어떤 계기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BTS, 소위 말하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증시 상장 이러한 부분들이 계기가 돼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시가 지금 최근에 만만치가 않은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해당 섹터나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증시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예, 일단 BTS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빅히트가 최근에 증시에 제시하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지금 이 사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는 BTS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라는 신보를 내서 빌보드 1위에 오르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최근 이제 사진이고요. 여기 좌측에 제가 나열한 이러한 숫자들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2020이라는 제가 숫자를 붙였기 때문에 날짜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날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기관 수요를 조사한 그런 날짜고요. 이제 지났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날짜는 이제 공모 청약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20년 10월 15일 현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BTS라는 그룹을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 작업부터 해서 세계적인 그러한 이제 아티스트로 이제 키워냈죠. 그래서 관련돼서 큰 수익을 냈고요. 이로 인해서 증시 상장까지 현재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빅히트에 대해서 추가적인 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사실은 빅히트가 비상장에서 이제 증시 쪽으로 이제 장 내로 이제 입성을 하려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 BTS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오히려 이제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은 이제 빅히트한테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이러한 회사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어 왔는데요. 실제적으로 빅히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빅히트는 기본적으로는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TS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BTS를 빼놓으면 빅히트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정도, 거의 뭐 단독 그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빅히트 하면 BTS로 바로 이제 귀결이 되는 그 정도의 의존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소스뮤직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플레디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사실은 모르겠어요. BTS도 워낙에 지금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나이의 이제 고화 여부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그룹이 돼버렸는데 사실은 플레디스가 가지고 있던 그룹들도 나름 괜찮은 라인업이긴 합니다.
뭐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있고요.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BTS 같은 경우는 빅히트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너무 높은 의존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인수 작업들을 통해서 그런 의존도를 지금 낮추고 있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BTS는 지금 글로벌 넘버 원이죠. 예. 앨범을 신보를 내기만 하면 바로 빌보드에 랭킹되고 최근에는 이제 바로 1위로 이제 랭크가 되는 그 정도의 팬덤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넘버원 그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반과 음원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다른 여타 소위 이제 아이돌 그룹들에 대비해서 이 음반과 음원으로 창출하는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위버스 플랫폼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어떤 특정 섹터를 막론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위버스라는 이제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서요. 뭐 추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잠시 좀 어려웠었는데 이제 온라인 콘서트라고 하죠. 이런 온라인 콘서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BTS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아미라고 하는 이제 팬덤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미의 어떤 구매력을 통해서 어떤 상품 매출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자체 플랫폼 내에서 이제 해결을 해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탑티어다 보니까 탑티어에 대한 프리미엄도 같이 동반해서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일단 올해 1분기까지의 실적이거든요. 올해 1분기까지의 실적인데 지금 올해 1분기만 해도 1,84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365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수익성도 높죠. 영업이익률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서 현재는 36.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게 되면 진짜 어마무시한 영업이익률이 나오기도 합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85.9%의 영업이익률이 나와요. 사실 굉장히 어마무시한 수치인데 이 정도로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업 구조를 영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프리미엄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겠죠. 이제 BTS가 10월 중으로 드디어 이제 증시 입성을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앞두고 사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의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섹터 리레이팅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엔터테인먼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표 3사를 보면 JYP와 SM과 YG가 있겠죠. 그리고 각자 이제 각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아티스트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엔터테인먼트 업종 내 종목은 YG였죠. 이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니즈라는 한일합작 그룹도 있고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가 그나마 조금 둔했던 것 같아요. 뭐 슈퍼엠이라는 그룹이 빌보드에 진입을 하면서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논란을 같이 만들어 갔었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3사의 올해 한 해 주가 퍼포먼스를 보면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이 검은색 선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흐름인데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그리고 JYP도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상대적으로 SM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앞 회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그런 수익률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9월 달 들어서 이게 최근까지의 그래프다 보니까 최근에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워낙에 좀 약한 그러한 고리들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이제 섹터들이 증시에는 있지만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그런 리레이팅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올해는 지금 코로나라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굉장히 큰 악재로 여겨졌던 그러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섹터 리레이팅이 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엔터테인먼트 업종들이 여러 가지 변화 과정들을 좀 겪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빠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콘서트에 대한 수익 비중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래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음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비중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괜찮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작년입니다. 작년 2019년 기준으로 3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앨범. 뭐 앨범의 수는 좀 돼요. 수는 좀 되는데 이 앨범에 랭킹되어 있는 지금 그룹들은 아티스트들은 총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앨범을 기록한 그러한 그룹이 총 10개가 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앨범 판매량이 이제 음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방탄소년단의 그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라는 앨범 같은 경우는 370만 장. 어마어마한 수치죠. 예전에 국내 그 앨범 판매량이 가장 호황기를 누렸을 때보다도 많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런 판매량을 좀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사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요. 어떻게 보면 각 회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각 그룹들, 각 회사가 대표하는 그룹들이 소위 말하는 앨범 선주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언론 플레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단순하게 앨범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각 회사들이, 각 상장사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범 판매량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서 다양한 수익 사업들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더 강해진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흐름들로 사실은 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이제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팬덤이 변하지는 않아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팬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팬덤은 그대로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콘서트를 못하고 여러 가지 외출을 못하고 이러면서 그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이제 팬덤은 그대로 있다 손 치더라도 이 팬덤이 지출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수익이 결여되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처음에 많이 했지만 그대로 있던 팬덤이 지출 대상만 변화를 시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그 수익 구조 자체는 좀 많이 바뀌게 되죠. 구조 자체는 바뀌게 되지만 기본적인 수익은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팬덤의 지출 대상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앨범에 대한 비중이 점차 올라오고 있어요. 앨범에 대한 비중이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콘서트 아까 이제 플랫폼과 연계를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플랫폼 이 각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형 3사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온라인 콘서트를 다양하게 기획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온라인 콘서트의 OPM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온라인 콘서트가 지금 단순하게 오프라인 콘서트를 지금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향후에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게 되면 심지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반해서 진행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수익성은 완연하게 좀 달라지는 구조를 띠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플랫폼을 더하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외 여건의 변화에 맞춰서 플랫폼에 대한 관심들을 증대를 시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를 좀 타개하는 그러한 방향들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 보시면 그 각 회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그런 그룹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앞에 사실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있고요. 두 번째로 BTS라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그룹 BTS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뭔데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BTS를 누르고 현재 1위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유튜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튜브. 사실 이제 그 블랙핑크라는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이제 여자 아이돌이겠죠. 대표 여자 아이돌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주목을 받은 게 유튜브 조회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해외에서 어떻게 보면 유입되는 잠재 고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유입되는 이런 잠재 고객들 이제 채널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심지어는 이제 유튜브로 사실 수익도 유튜브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잠재 고객들이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강화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거의 뭐 BTS가 단독으로 치고 가는 흐름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적인 그룹도 BTS를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좀 누르고 올라섰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콘서트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가장 염려를 했던 부분이 콘서트는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위크 포인트로 작용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타결을 결국 온라인 콘서트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사실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땐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심을 저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콘서트를 이렇게 예전에 이제 다녀보면서 사실 콘서트라는 게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고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온라인 콘서트가 될까라는 의구심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팬덤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팬덤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 팬덤이 강력한 그러한 아티스트들일수록 이런 온라인 콘서트에 대한 효과들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뭐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오프라인 국내 공연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한 20억 정도 찍히면 총 이익은 5억 정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SM에서 사실 나온 자료예요. SM에서 나온 자료인데 매출이 총 20억일 때 한 5억 정도 총 이익으로 잡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비욘드 라이브라는 이제 온라인 콘서트의 예를 들게 되면 매출은 17억입니다. 근데 총 이익이 6억이에요.
자, 오프라인에 대비해서 매출은 좀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증가를 했죠.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더 높다.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은 지금 온라인 콘서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뭐 예를 들자면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BTS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해외 시장의 그러한 팬덤도 무시를 못하고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먼저 그 이후에 국내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제 기억에는 이제 보아라는 가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나서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는 보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거의 믿고 보는 수준으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사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BTS도 사실 마찬가지죠. 빌보드에 랭크가 되면서 처음에 BTS가 데뷔를 했을 때는 사실은 국내에서는 인기가 그다지 높지가 않았었는데 거꾸로 된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콘서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해외에서 만약에 콘서트를 했을 때 국내에는 온라인으로 국내에서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동시에 오프라인으로는 해외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하고 같은 시간에 국내에서는 이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이러한 동시 콘서트가 좀 가능한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온라인 콘서트의 가능성은 이번에 봤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까지 길게 본다면 오히려 조금 더 수익성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방방콘이라고 온라인 콘서트거든요. 네, 온라인 콘서트인데 구체적인 수치로 좀 보자면요. 어떻게 온라인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좀 대체를 할까? 아무래도 티켓 값이 좀 쌀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은 기본적으로 장소라는 제약 조건이 좀 달려 있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콘서트는 예를 들면 한 15만 명이 들어온다면 이 온라인 콘서트, 이게 방방콘이란 콘서트인데 75만 6천 명. 그러니까는 숫자가 훨씬 많죠. 모수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MD 매출이라고 해서 이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상품에 대한 매출이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높은 그런 또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그래서 무슨 주식 사서 무슨 수익을 내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일단 가장 기본은 대전제는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대전제일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내홍들을 겪었지만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사실 대표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섹터가 엔터테인먼트 섹터고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은 코로나19를 제외한다면 모든 게 좋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코로나19를 제외한다면 모든 게 좋은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국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같이 가져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 빅히트 엔터라는 대형 기획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대형 기획사가 상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관심 증대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앞서도 보여드렸지만 뭐 국내 대표 3사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를 겪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우려를 자아냈지만 뭐 온라인 콘서트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아이디어들을 각 사들이 도출을 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평가들을 시장에서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일정 수준의 리픽싱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이미 좀 밸류에이션이 목까지 차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리픽싱이라는 건 이제 잠시 쉬어가는 과정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정도는 주가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마지막 줄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K산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높게 한번 가져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단에 어떤 산업 앞단에 K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K 산업에 대한 관심을 한번 높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와 이제 비슷한 괴는 가지고 있지만 뭐 대표적으로 웹툰이라든지 K 웹툰이라는 얘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관련돼서 꽤 괜찮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준 회사들도 좀 있었죠. 그런데 뭐 상대적으로 싼 회사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과 관련된 산업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엔터테인먼트가 단순하게 지금 가수들을 양성하는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그러한 섹터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다양한 산업군으로 우리가 이제 보는 시야를 좀 확장을 시킨다면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예로 웹툰을 좀 드렸는데 관련된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는 섹터들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적절하게 거둘 수 있는 또 종목들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혼돈의 증시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즐거워야 할 그런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마음들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여러 가지 우리가 증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연휴 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들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추석 연휴에 꼭 기대를 하면서 일단 금일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